지금부터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지, 노동, 또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질병에 대한 국가의 또 이 대책, 또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 이걸 전부 통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지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또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복지라는 것도 있고요. 보편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가 우리 전체의 공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이 발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보편복지겠죠. 또 금년도 그 업무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도 전문가분들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의 비전 아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부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일과 가족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연금과 노동개혁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복지사각지대, 자립준비 청년 대책 등을 발표하며 약자 복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연금, 건강보험 등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은 사회적 약자의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역시 미래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약자 복지와 필수 의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약자 복지는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의 약속입니다.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촘촘하게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대상은 확대하겠습니다.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장애인, 아동 등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약자 복지 외연을 확대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고립 운둔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고독사 예방과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 서비스를 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서비스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혁신하겠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약자가 없도록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인 확충과 비대면 진로 제도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와 심리 지원을 확충하고 신종 감염병의 발생에 대비한 방역, 의료 대응 체계도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복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대통령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역사적 책임과 소명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의 균형 있는 달성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국회, 정부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특히 당초 3월로 계획했던 재정축의 시산 결과 발표를 이번 달로 앞당겨 사회적 합의와 속도감 있는 개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의료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며 더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에도 착수하겠습니다. 복지 지출도 혁신합니다. 복지 사업을 전수조사해서 누락, 편준된 부분은 보완하고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긴 시야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청사진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인구 정책과 바이오 헬스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달 25일에 첫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유보통합에 착수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노인 시대입니다. 이에 대비해 사시는 곳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께서 함께 거주하며 돌봄, 의료, 여가 등 복합 서비스를 누리는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요양, 의료로 이어지는 체계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로 국부를 창출하고 한국에도 화이자, 노바티스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하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핵심 인력 11만 명을 양성하는 한편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수출 지원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K바이오 펀드를 확대하고 해외의 자국 보호 조치에 대한 대응, 신시장 개척을 위해 민간과 힘을 합하겠습니다. 약자 복지로 빈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고립,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연대로서 복지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사회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공정한 기회를 가지며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 미래의 주역이자 연금개혁의 수요자인 청년들을 모셨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느끼는 연금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듣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또래를 대표해서 30대의 입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좀 전하고자 왔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10년 넘게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입해 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물론 국민연금으로 제 노후가 100% 보장된다는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라에서 보장하는 만큼 가장 안전한
노후의 대비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납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연금 고갈, 소진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고 우려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어찌 보면 이것이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야말로 가장 오랜 기간 연금을 납입을 해야 하고 또 가장 나중에 혜택을 받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에 대한 우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저는 연금 개혁 이야기에 앞서서 솔직한 통계 지표들, 또 자료들, 현황들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또래 세대들은 일방적인 소통이라든가 혹은 장점만을 부각하는 식의 홍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지금 어떤 현황에 와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또 문제는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다 까발리는 것이 오히려 청년 세대의 공감을 얻고 서로 이야기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저와 제 주변 지인들 역시도 소액이나마 적금과 주식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의 기금 소진 문제의 대상자이기도 한 청년 세대로서는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도 손해라는 인식이 들어 차라리 직접 다른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은퇴 후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서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1층 연금 체계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연금 개혁을 통해 청년 세대가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안정적인 수익비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라면 획일화된 답변이 아니라 청년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소진, 후세대 비용 부담 증가는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과도한 부담 소진이 불안을 자극하고 정부의 또 의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불신이 커졌습니다. 영국과 같은 해외 연금 개혁 사례를 보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내서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연금 개혁에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면 신뢰와 상생의 기치하에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급여 체계를 개편하는 것 외에도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연금을 늦게 받게 하는 방법도 세대 간 상생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과 더불어서 교육 개혁, 노동 개혁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고령자의 재교육, 재훈련을 통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노동 부분에서는 연공서열에 기초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면서도 청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마크롱 정부가 2017년부터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그 갈등으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 놓은 연금 개혁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관련 자료와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재정 추계와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재정계산위원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포럼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어르신, 근로자, 기업, 그리고 지역 가입자 등 대상별 심층 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회 연금특위와 협력을 하여 국민 의견 수렴 기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연금 개혁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조속히 진행하여 이달 중으로 시산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연금 개혁이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상생의 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정성껏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열띤 또 의견 개진과 토론 이런 것들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거를 전부 관철하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서비스 얘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서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복지에 대응되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꼭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국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 서비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봄이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봄인데 결국은 이런 소위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그냥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 놨을 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국가가 관여하는 영역으로 국가가 배려하는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준시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면 이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돌봄을 어디는 잘해주고 어디는 뭐 좀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일반 시장처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손님이 많이 몰려서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게 준시장적인 경쟁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화되고 또 거기에 많은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가서 경쟁력을 또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이거 자체가 우리 지금 이 서비스 산업의 이 생산성도 높이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또 견인해 나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라는 문제를 그냥 재정으로 돈 쓰는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준시장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복지부에서도 이제 저희 정부의 기조가 이 보편복지는 서비스 복지로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 사회 서비스를 산업화해 나가고 사회 서비스를 우리 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한다는 그 기본 어떤 기조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의 이 공무원들이 우리 장관님이나 또 오늘 차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늘 나오는 얘기가 그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입니다. 우리가 이 복지 재정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것이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몇 %나 과연 가면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확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우리가 이번 정부는 특히 긴축 기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키워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정말 다시 한번 개선하고 또 이게 막 중첩되는 복지들을 좀 정리하고 이번 우리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태스크포스 팀을 아주 현장 중심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 또 이런 복지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 본 사람들 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중첩되는 복지와 이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효율화 시켜야 된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복지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국가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이런 찾아가는 복지, 상담하는 복지라는 이런 개념에서 이 상담 자체도 하나의 사회 서비스로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 문제는 이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 개혁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와 자료 조사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충분한 수기와 과학적인 그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그게 바로 문명 국가고 그게 바로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하여튼 국회와 국회 연금특위와 하여튼 원활하게 소통 협력을 해가지고 자료도 늘 공유하고 또 정부에서 조사해서 나온 거 있으면 국회에 보내드리고 또 국회에 가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그거 다 받아와가지고 하여튼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나중에 그거는 정치적 타협만 남는 거지 기본적인 자료와 이 방향은 딱 아주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되는 그런 제도, 혁신, 개혁을 아주 속도감 있게 그래야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십니다. 속도가 빨라야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배를 탔는데 강 위에서 이 배가 시속 한 1km로 간다 그러면 내가 배 위에 있는 거지 그냥 뭐 강 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 위에 앉아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른 속도로 가줘야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새해 우리 모두 하여튼 속도감 있게 다 같이 국민을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